안녕하십니까. 엑센 방송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 선물이 좀 하락을 크게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황 한번 살펴보겠고요. 최근에 코어위브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점검 한번 해보겠고, 메타도 바닥을 찍고는 꽤 상승을 한 모습이라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줌 생방송이 있는 시간인데요.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는 제가 링크 오후에 보내드릴 테고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일주일간 큰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일주일간에 4.74% 올랐고요. 러셀 2000이 3.97%, S&P 500이 3.56%, 그다음에 다우가 3% 올라주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연초 대비해서 한 6%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중소형주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주간에 8%라는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고점 저점을 찍어 보면은요 0.382를 그대로 뚫고 올라왔고 0.5% 선은 갭으로 뚫어서 0.618선 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까지는 2.7%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7,0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 하는 걸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가 피보나치 분석해보듯이 한번 단기 고점을 보면 7100포인트까지는 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선에서 한 4%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유가가 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를 바닥권에서 고공권까지 피보나치 분석해보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0.382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5%선, 즉 80%대까지 내려와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는 고점을 향해서 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가 시장을 가름질해 줄 테고요. 그리고 유가가 빠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져버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하고는 지금 완연한 이제 반대급부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유가가 내려오면 이것도 점차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지정학적 긴장과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입니다. 거시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 자산시장은 조금은 역설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기둥을 꼭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이끄는 거시적 압력입니다. 둘째는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이 엇갈리는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인 것이죠. 셋째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5%대 확정 수익 예금이 나오고 있고 천연가스가 기회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메타와 같은 기업에서 찾을 수 있는 미시적 기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협상 별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 측에서 협상 전체 조건으로 동결 자산의 우선 해제와 레바논 전면 휴전을 새롭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팽팽한 텐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9%, 전년 대비 3.3% 오르면서 2024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료유가 44.2%, 가솔린이 18.9%나 폭등하면서 에너지발 쇼크가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역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실물경제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재미있게도 원유 시장 안에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와 WTI 최근 월물 선물 가격은 이번 주에만 각각 12.7%, 13.4% 폭락하면서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북해산 브렌트유 현물은 배럴당 132달러를 웃돌고 실물 원유 화물 가격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주요 주가 지수는 강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이 4.68% 올랐고 S&P 500은 3.56%, 다우존스는 3%나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붕괴하고 에너지 쇼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오히려 시장을 지배한 아주 역설적인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메인 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는 역사상 최악의 소비 심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자산은 경제 지표를 무시한 채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매크로 리스크를 완벽히 소화해낸 것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 중에서 메타를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메타는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서 인공지능 슈퍼파워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업인 소셜 네트워크 사업에 규제와 비판이 쏟아지는 빅 토바코 모멘트의 먹구름도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할 핵심 캐시카우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은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장의 향방을 가를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로 금융권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데요. 월스트리트의 실제 체력을 검증하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미부동산 중개협회 3월 기존주택 판매 지표 발표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실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랠리에 탑승하시되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십시오. 골드만삭스 실적과 주택 지표를 통해서 월스트리트의 낙관론이 맞는지 아니면 실물 경기의 침체가 현실화될지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복잡하고 요동쳐도 저와 함께 하나씩 차분히 짚어가시면 충분히 슬기롭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시황을 봤으니 오늘은 두 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AI 시대의 전력회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어위브가 딱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9개월간 저는 코어위브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올렸고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바이온 딥스를 하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골드러시 때 곡괭이를 팔던 기업이 돈을 벌었듯 지금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GPU와 이를 돌릴 전력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한데 코어위브가 바로 이 핵심 인프라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기업입니다. 오늘 부제는 66빌리언 잭팟 이면의 청구서 기회인가 위기인가입니다. 엄청난 수주잔고 뒤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를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네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초고속 성장입니다. 역대 최단기로 매출 50억 달러를 돌파했고 수주잔고만 무려 668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자가 있습니다. 3.1기가와트라는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확보했고 최근 메타와 210억 달러짜리 신규 계약도 따냈습니다. 치명적 리스크도 있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67%로 너무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부채도 300억 달러가 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마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과연 지금 사도 될지 최종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십니다. 2022년에 고작 3천만 달러 매출을 내던 회사가 2025년 기준 51억 달러, 약 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168%나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있는데 코어위브가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일반 클라우드와 달리 코어위브는 100% AI 워크로드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GPU를 써도 효율이 20에서 30%나 더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적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벌어들인 돈보다 더 큰 돈을 미래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 확보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확보한 3.1기가와트의 전력, 그 자체로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철벽 같은 물리적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코어위브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코어위브의 시가총액이 536억 달러 정도인데요. 앞으로 확정된 계약 잔고만 무려 668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보다 수주잔고가 더 크다는 건 현재 매출 기준으로 최소 2-3년치 먹을거리를 이미 든든하게 확보해 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난주 들어온 2026년 4월 속보 보셨죠? 메타와 210억 달러짜리 신규 계약 맺었고 엔스로픽마저도 단연간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많은 LLM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코어위브의 손님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코어위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의존도가 너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67%가 오직 한 고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옵니다. 만약 MS가 자체 AI 인프라 확장을 핑계로 계약을 줄인다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는 단일 장애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메타나 엔스로픽과의 대형 신규 계약을 통해서 이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려 노력하고 있으니 2026년, 27년 MS와의 재계약 갱신 전까지 이 비중을 얼마나 줄이는지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냉정하게 재무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력과 인프라를 독점하려다 보니 빚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최근 조달한 자금을 포함해서 총 부채 부담이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자율이 무려 9.75%에 달하는 고금리 채권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한 해 갚아야 할 이자만 15억 달러 이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9억에서 20억 달러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 23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성장이 조금만 꺾여도 이 거대한 빚더미가 큰 재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틸리티형 부채 구조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다가오는 5월 19일, 20일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가 코어웨이브의 운명을 가릴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두 가지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MS 매출 비중 하락 여부, 67%였던 비중이 50% 미만으로 잘 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아주 좋은 뉴스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즉 OCF 증가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 15억 달러의 막대한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회사가 실제 현금을 벌고 있느냐 하는 걸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제 분석 충점은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현재 포지션은 매수도 매도도 아닌 관망입니다. 물론 668억 달러의 수주 잔고가 있고 3.1기가와트의 전력 해자가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지나친 집중도와 9.75%의 고금리 부채 리스크는 아직 현재 주가, 즉 배기불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섣불리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보다는 다가오는 5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매출 20억 달러 돌파가 확인이 될 때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 맞는 것 같고요. 혹은 포지션이 좀 많으시다면은 일부 30-40% 매도를 하셨다가 항상 이 코어웨이브 주식은 한 20%에서 30% 접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저번에도 100불 왔다가 다시 70불대 왔다가 지금 다시 100불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클리어한 앞이 보이기 전까지는 좀 올라왔을 때는 파시고 좀 더 급하게 빠졌다 할 때는 다시 사시고 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체 포트에 가지고 계신 양의 한 30-40%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수익률 추구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포트 보면은 지금 코어웨이브가 포지션이 가장 큽니다. 전체 자산의 12.9% 차지하고 있습니다. 37.97% 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는 거는 버티볼딩스 74% 정도 돼 있고요. TSMC가 18%, 브로드컴 6% 올라와 있고, 아마존 4%, 그다음에 알파벳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4개의 종목이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빨리 마이너스권 정도도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6월부터 운영해오는 9개월째 된 포트 보시면은 현재 누적으로 3.7% 수익이 나 있는데 지수보다는 한 11% 다운턴이 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지수보다 훨씬 앞서 가다가 이제 중소형주들 밀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타격을 받았고 다시 올라오고 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좀 큰 타격 받고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이 좀 회복이 되면 거기서 종목을 좀 털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중소형주가 좀 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열심히 운영해서 1년 수익률 플러스 뿐만 아니라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는 포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무려 35억 명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앱이 바로 메타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매일 쓰는 이 플랫폼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는 52주 고점 대비 21%나 빠져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깐깐한 애널리스트 60명의 평균 의견이 스트롱 바이일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제 자체평가 스코어에서도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는 1등급 우량주입니다. 우량주가 이렇게 세일 구간에 들어오는 것은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의 매출 98.9%가 광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메타의 광고 엔진은 AI 플랫폼인 어드밴티지 플러스를 통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타겟팅이 정교해지면서 광고 단가는 오르고 효율이 좋아지니 광고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리의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메타의 경제적 해자 점수는 제가 분석한 수많은 기업 중 최상위 등급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보면 왓츠앱 없이는 아예 소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만들어낸 촘촘한 생태계는 신규 진입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2022년에 메타 주가가 고점 대비 77%나 폭락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월가에서는 다들 저커버거가 미쳤다 고 혀를 차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 3년간 매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무려 23.8%나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41.8%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장의 의심을 숫자로 완벽하게 잠재운 폭락 이후의 완벽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자체 기업 스코어카드 종합점수는 89점입니다. 제 기준에서 85점 이상이면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포워드 주가 비율 P가 17.6배 수준인데 현재 메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성숙한 기술주 치고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딱 이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8천만 명의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다. 둘째,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인 41%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셋째, 초격차 진입장벽을 만드는 1350억 달러의 누적 AI 및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용자, 수익성, 미래 투자라는 세 박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기업은 드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메타의 리스크는요,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연간 600억에서 6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AI 설비 투자, 누적 600억 달러가 넘는 메타버스의 적자, 그리고 규제와 틱톡과의 경쟁 이슈들. 보이는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안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한 기본 시나리오만 달성해도 목표 수익률은 현재 대비해서 35%에 달합니다. 시나리오별 가중 기대 수익률은 계산해봐도 28%인데요. 이는 S&P 500의 장긴 연평균 수익률 10%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해 보실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얼마나 잘 사느냐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철저히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십시오. 1차 매수는 현재가인 629불 선에서 비중 한 20-30%를 채우시고요. 2차 매수는 600달러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면 추가로 20-30%를 더 모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 매수는 만약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560달러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남은 30-40%의 강력한 매수 구간에서 투자를 다 하시는 것이죠. 단 490달러 이탈 시에는 펀더멘탈을 꼭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AI는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확실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강력한 엔진인 것입니다. 89전짜리 압도적인 기업, 60명의 애널리스트가 만장일치로 외치는 바이, 그리고 52주 고점 대비 21%나 할인된 눌림목,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는 기회는 시장에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 비중을 실어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 계속 제가 7, 8개월 말씀드려 왔는데요.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린 게 회사가 나빠서 밀린 거냐 보다도 결국은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나오는 투매 물량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속도를 보면 그래도 그런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에는 메타 아주 걸맞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이 충분히 1차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기업들 이제 자주 기업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꼭 점수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시스템인데 그것도 차근차근 조금씩 공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줌 방송에는 그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템 포트폴리오 gmail.com으로 이메일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미국 시장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잘 받쳐내서 이겨가면서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시장을 봤으면 한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주식 적정한 가격 오면은 좀 사야 된다는 좀 바이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좀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때 뵙겠습니다.